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금요일이 됐고요. 0시 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좀 촉박하게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또 하나 또 전해드리는 게 있죠. 네, 이벤트 같이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네. 3부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 오시면요, 오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드실 수 있는 네. 자, 상표가 없는 오늘 햄버거 세트를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창피하네요. 말씀드려야죠, 그래도. 네, 오늘 네. 저희 미주라라는 이름으로 삼행시 공유해 주셔서 좋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권다영 앵커의 성함으로 저희가 아주 멋진 삼행시를 또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기도 열려 했는데 있어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읽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멋진 삼행시였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정보와 즐거운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면요. 네. 저희가 햄버거 세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네. 샵 9083, 샵 9083, 샵 9083입니다. 네. 네, 성함과 닉네임, 연락처를 좀 적어서 문자죠. 네. 무슨 메신저가 아니고 텍스트 문자로 샵 9083 네. 성함, 닉네임, 연락처 공유해 주시고요. 미주라 이벤트 참여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한 뒤에 저희가 상품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햄버거일지 저희도 사실은 맛보지를 못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배고파요. 지금 날이 바뀌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오늘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도 할 수 네.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전에 나왔던 지표들도 중간에 이제 산업 생산이 약간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소매 판매 호조세로 나왔고 필라델피아도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돌면서 10포인트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간에 22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시장에 좀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낮 시간에는 이제 아시아와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네. 미칠 뻔했던 TSMC 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TSMC 죄송합니다. 제가 웃다가 지금 발음이 안 되네요. 뻔했어요. TSMC 죄송합니다.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YOY로 50% 넘게 성장한 늘어난 순이익을 발표했고 EPS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 8.6%가량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의 ADR로 상장된 TSMC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때문에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죠.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참 표출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규모 자체가 766조 원이었는데 크게 뭐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급격하게 나타났고요. 상해종합지수 저희가 말씀드렸죠. 3,200선 깨면 약간 불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3,200선 좀 지켜내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낙폭을 키우면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중국 시장에서도 테크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0.65%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테크주들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었어요. 사실 이 TSMC의 실적에 훈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감하고 나서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일 대만 가권지수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요. TSMC 대만에 상장된 TSMC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대만 장중에 0.9%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양대 시장 큰 폭의 힘을 쓰지는 못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막판에 조금 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삼성전자가 0.3%대, 하이닉스가 3%까지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가 인도법인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뺏기면서 4%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외에 테마격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SMR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응이 크게 나왔고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확실시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공식 유튜브에다가 이 합병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종목 모두 3%대 강세 보였고요. 조선주들도 여전히 실적 기대에 강한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오늘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큰 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일진전기가 대장이었죠. 뉴스가 있었던 일진전기 16%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 이제 SMR이 소형 그러니까 원자로. 스몰 모듈러 뭐라고 해야 되죠? 리액터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그 단어 정확하게.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 네. 이게 원래는 군사용으로 많이 썼다 그래요. 오. 그래서 핵잠수함이나 그다음에 그 핵 항모, 항공모함에 들어갈 때 네. 그 소형으로 들어가는 이동식 원자로였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필요한 전력들을 전력이.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뭐랄까 우리 산업계 IT 업종에서도 논의가 되는 그런 섹터가 좀 되지 않았나. 또 그렇고요. 뭐 일단은 탄소 중립도 크죠. 음. 네.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는 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예. 라는 점에서도 많이들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올 무지개님께서 진짜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가짜 아닙니다. 자, 확인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오늘 이제 야심차게 정말 인민은행과 정부와 이 부동산 담당 부처가 싹 모여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다고 하는데 화이트리스트 얘기를 저희가 계속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뭐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네. 원래 있었던 정책을 그냥 연장한 것이라는 평가가 그렇죠.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현재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했고요. 모닝스타에서 지금 내놓은 평가를 보면요. 수요 촉진책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오늘 나온 멘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매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지방 정부의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코멘트가 상당수 있던 그런 오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네.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전인대를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 빵 터트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발표되는 모양새들이. 예. 네. 물론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화이트리스트 대출을 좀 더 잘해주는 건데 어찌됐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함부로 중국이 뭔가를 야심차게 내놓기는 어려운 지금 타임라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내일 중국의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4.6이었나요? 그런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의 GDP도 잘 확인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중국 시장이 어쨌든 추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내려와 있는 상해종합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 사실 내일장 만약에 내일이 아니죠. 12시가 지났으니까 예.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우리 시간으로 중국 시장은 10시 반에 열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GDP 말씀 주셨으니까 네. 내일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은 내일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낮 11시에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YOY는 4.6% 컨센서스고요. 자, QOQ는 그러니까 분기당으로는 1.0% 상승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5% 목표잖아요. 항상 외치는데 5%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양책들이 나왔고 아직 이 부양책이 반영이 안 된 GDP이기 때문에 사실 5%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일단은 크루드 오일 인벤토리 보면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크루드 네. 오일 인벤토리 그러니까 원유 재고량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2.191M 이렇게 찍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한 재고 수준의 원유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네. 찍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3부에서는 항상 모셔보는 분이 있잖아요. 네. 네,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현재 어떻게 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오늘 주목해야 되는지 주요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네. 오늘은 과연 거기에 걸맞은 이슈가 나올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성정모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빅토리아 시크릿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사실 낮 시간에도 관련된 이제 일반 저희 종합지에서도 뉴스가 나온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성룡구원님께서 발 빠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입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TSMC 실적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TSMC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TSMC가 현재 미국 증시의 상장 이래로 가장 많은 주가 상승세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뭐 13% 이상으로 주가 마감한다면 TSMC 역대 최대 주가 1일 상승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는 데에는 이번 실적도 좋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았고 내년도 가이던스도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의 뭐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조금 CEO가 직접 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내년에 AI 서버 프로세서 매출이 3배 증가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결국에 TSMC에서 말하는 AI 서버 프로세서라는 게 엔비디아 블랙웰 칩이랑 AMD의 MI 칩 그리고 브로드컴의 이제 맞춤형 칩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칩 시리즈가 있는데 결국 이 4개 기업에서 총 합쳐가지고 매출이 3배 증가한다. 근데 결국 이 중에 엔비디아가 이 대부분의 매출 증가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뭐 TSMC랑 엔비디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TSMC에 많이 궁금해하는 게 AI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물어봤는데 TSMC 회장은 반도체 수요는 진짜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AI 반도체 외에도 모든 반도체 부분 현재 안정화되고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게 약간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AI 초기 투자가 한번 끝나가고 또 이제 뭐 빅테크 기업,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은 TSMC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TSMC 회장이 향후 5년 동안 매우 건전한 성장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AI라는 게 결국에 반도체 좀 업황에 사이클을 좀 계속 길게 연장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트렌드로 만들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흥미로운 게 이 ASML이 이틀 전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ASML은 안 좋은데 TSMC는 실적 왜 이렇게 좋은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 TSMC에서 이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칩들을 합체시키고 연결해가지고 칩 성능을 이제 높이는 기술이거든요. 결국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가 이 GB200이 그 그레이스 호퍼 칩이랑 그 블랙웰 그 칩 2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 칩 시리즈인데 이 코어스 패키징을 통해 그걸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블랙웰 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이 코어스 패키징인데 이거의 용량이 계속해서 현재 매년 2배씩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내년에도 2배 증가하는데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급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 말은 곧 이제 TSMC에서 앞으로 투자할 분야가 이 코어스 패키징 관련한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들어가는 거지 뭔가 ASML에 그런 장비를 먼저 들여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ASML의 EUV 장비를 더 많이 들여오려면은 이 TSMC에서 말하는 2나노 공정이 좀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TSMC에서 오늘 말하기로는 2나노 생산 확대는 2026년에나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뭐 결국에 ASML이 뭐 앞으로 계속 하락하고 그런 기업은 절대 아니지만 근데 결국 이 주식시장엔 단기 트레이더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들도 있지만 조금 단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2026년까지는 조금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2나노 양산될 때까지 조금 ASML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TSMC가 오늘 이렇게 뭐 사상 최고가 랠리 펼치고 있는데 너무 고점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TSMC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TSMC가 이제 과거 마진 정점이던 시절을 보면은 재작년에 이 매출 총이익률이 62%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진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아직 58%를 좀 밑돌고 있습니다. 이전에 62%를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TSMC 측에서도 마진 확대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뤄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마진이 좀 하락한 데에는 전력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해외 이제 미국 애리조나나 일본 구마모토 그런 해외 지역에 팹을 많이 지었는데 그 해외 지역이 좀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낮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걸 자신하고 있어서 앞으로 해외에 지어놓은 그 이제 공장들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면은 TSMC의 최고의 순간은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또 실적에서 핵심이었던 거는 이 TSMC의 고성능 컴퓨팅 부분, 이 부문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TSMC 오늘 뭐 개장 전에는 한 7%, 8% 그랬는데 현재 장중에 뭐 13%까지 주가 상승세를 계속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네, TSMC 얘기까지 해봤는데 일단은 TSMC의 그 자신만만한 어닝콜을 저는 그 목소리에서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모두의 우려를 당연하게 잠재우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톤의 CFO의 발언이 상당히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 개장 전에 상당히 좀 큰 뉴스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소식이 나오지 않았던 파이낸셜 타임스의 우버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익스피디아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 갈 때 뭐 비행기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버에서 익스피디아를 인수하려는 거는 결국 우버가 뭐 출퇴근할 때도 타긴 하지만 결국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가 뭐 종합 슈퍼 여행 어플 그런 걸로 진화하기 위해 이제 이런 여행 예약 사이트도 함께 인수하려고 좀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 이게 좀 인수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버 CEO가 여기 2017년부터 우버 CEO 역임 중에 있는데 그 전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역대 최장수 익스피디아 CEO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사회 이사 멤버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CEO 존재 때문에 조금 우버에서 익스피디아 인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합병한다면은 이 우버하고 익스피디아 그룹의 각각 로열티 멤버십이 있는데 이 둘 간의 좀 시너지 효과도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이제 우버원이라는 이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 10달러씩 받고 할인 프로그램 제공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익스피디아랑 호텔스닷컴, 불보 갖고 있는 이제 익스피디아 그룹까지 인수한다면은 이 각종 시너지 효과 통해서 좀 멤버십 많이 가입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우버가 이렇게 여행 산업 관련한 기업을 좀 인수하려는 행보가 보면은 이 여행 산업 이 여행 시장이 계속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뭐 공항 데이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4년 7월에만 해도 미국의 공항 국제선 출국 수요가 이제 미국에서 뭐 4,4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 팬데믹 때 이제 완전히 없어졌던 이 줌 같은 그런 화상 회의 때문에 없어졌던 출장이나 컨퍼런스 같은 기업 여행 수요도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이제 신흥국 화폐들이 약해지고 강달러 현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가기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우버나 뭐 익스피디아 이런 게 해외 가서도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좀 이런 측면에서도 우버가 좀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또 미국에도 여행 수요가 계속 더 증가할 수 있다 기대되는 부분은 이 여권 보유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패스포트 여권이 2023년 현재는 미국인의 약 50%가 여권을 갖고 있는데 과거 1990년에는 미국인의 약 5%만이 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여권이란 거를 발급받아서 뭐 집에 간직해 놓는 게 아니라 여행 가려고 발급받는 거니까 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시장이 좀 커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하고 익스피디아 인수 합병이 좀 앞으로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우버 입장에서는 오늘은 우버 측에서 만약에 인수한다 하면 뭐 좀 현금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자금 조달도 해와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소폭 하락 중에 있고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는 이걸 굳이 인수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버에서 익스피디아를 인수하는 건 약간 과거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해서 더 키워냈던 것처럼 우버에서도 충분히 익스피디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로빈후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빈후드, 뭐 크립토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도 익숙하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소문과 그런 평가들이 엇갈리는 그런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남겼던 플랫폼인데 오늘 뭔가를 좀 런칭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로빈후드 하면은 원래 정말 손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유명한데 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작한 로빈후드가 약간 국내 MTS, HTS처럼 이 HTS 같은 그런 PC 트레이딩 플랫폼을 오늘 이제 대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PC 트레이딩 플랫폼을 통해서 뭐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을 로빈훗 이 시장에 좀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걸 노리고 있고 그 외에도 로빈후드에서 이번 4분기에 선물 지수 옵션 거래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런 지수 옵션, 뭐 선물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는 로빈훗 입장에서는 결국 이 선물 계약당 뭐 수수료를 더 수취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래 서비스 이 론칭한다는 거는 로빈훗의 새로운 수수료 매출원 생길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뭐 대선 이슈로 암호화폐 시장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암호화폐 선물 서비스도 곧 제공할 예정이다. 결국 이게 다 론칭만 되면은 뭐 수수료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요인이니까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빈후드가 최근에 좀 막 주가도 올해 막 100% 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나 궁금해서 열심히 이제 좀 서칭을 해보니까 최근에 로빈후드가 확실히 월간 사용자 수도 좀 증가하고 있고 로빈훗에서 새롭게 내놓은 이제 그 월 멤버십 요금제인 골드 회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과거 팬데믹 때 한창 이제 집에서 다들 이제 주식만 하고 할 때는 이 사용자 수가 정말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하락해서 뭐 1180만 명 기록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그 사용자가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그 사용자들에서 발생하는 그 1인당 평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로빈훗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빈훗이 올해 연간 순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흑자 전환 모멘텀 같은 게 정말 이 주식을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아무래도 올해 이미 분기별 순이익이 1분기부터 이 순이익 완전히 흑자가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면은 이 주식 시장도 좀 좋아지고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식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결국 로빈후드는 이 수수료 장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월간 주식 옵션 거래량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 계속 일어나고 뭐 주식 시장도 화랑을 계속 보이면은 로빈훗 이용하는 사람 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가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우버 말씀도 해주셨고요, TSMC 이야기도 해주셨고 마지막에 로빈후드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이 주가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기를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우버 사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는 안 되고 네. 우버 택시가 또 있으니까 네, 예전에 우티라 그래서 우티 맞습니다. 네. 우버 최근에 제가 해외를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슬프네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슬프네요.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뭐 PC 버전을 출시했다 그러는데 네. 참 비슷한 결이 최근에 우리 이제 휴대폰에 토스 많이 쓰시잖아요. 아, 토스 증권이 PC 버전을 최근에 또 출시했어요. 오. 비슷한 타이밍에. 네. 약간 결도 비슷한 것 같아서 약간 쓰기 쉬운 그 손안의 뭔가 증권 어플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진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어보고 네. 현재 지금 어떤 주식들이 좀 뛰고 있는지를 좀 중간중간 체크를 아마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지금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주목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역시 믿을 건 실적인가 봅니다. 아 저런. 금융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소비주 쪽이 조금씩 빨간불이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까 저희가 실적 발표한 블랙스톤 발표 말씀을 드렸죠. 4.8%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JP모건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웰스파고도 1%까지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쪽으로 조금 또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주에서 좀 빠진 수급들이 이쪽으로 붙고 여전히 반도체주들은 더 상승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2.8%대, 브로드컴이 3.88%대, 마이크론이 2.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제가 소비재 쪽에 조금 낙폭을 키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타깃이 1.9%까지 그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함께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코카콜라가 1% 가까이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사실 큰 변동까지는 아직까지는 포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돌아온 반도체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 오늘 나왔던 매크로 지표 관련한 소식들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가요? 네. EIA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의 인벤토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상에 크루드 오일 인벤토리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관련한 기사 잠깐 같이 열어 보시면서 네. 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reveals unexpected decline. 예상치 못한 하락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크루드 오일 가격의 불리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에너지 정보청이 지금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재고 219만 1000배럴 감소했는데 이는 예상 증가치보다 크게 다른 수치다라고 인베스팅에서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가 줄었겠죠. 그렇게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서 원유 가격의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재고량이 581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감소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원유 가격 지금 상승에 좀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일 오늘 사실 큰 폭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유가 0.3%대 강세로 70.61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74달러. 보폭이 굉장히 작은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슈를 기다려서인 건지 아니면 이슈 때문에 워낙 흔들려서인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딱 70불, 74불 딱 박아놓고 더 이상 크게 뭔가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최근에 이슈가 워낙 나왔던 많으니까요. 오펙의 리포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12월 되면 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네.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이번에 EIA에서 재고가 뭐 어떻게 됐어요라고 해서 그것이 당장 적용된다기보다는 네. 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보합세로 나오고 있는. 네. 또 지금 보시면 방금 전까지 플러스였다가 또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70달러 선에서 지금 고정돼서 움직이고 있다. 딱 붙어서 거의 가져가질 않고 있고요. 지금 금값이 조금 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 자체는 2,700불 위에 올라와 있고요. 예. 0.67%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금 지금 일중 흐름으로 살펴보니까요.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봉 15분봉 차트입니다. 상승을 그려내고 있고요. 일봉으로 볼까요? 사실 금 워낙 사상 최고치를 뭐 기록하고 내려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조금 더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좀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선호 심리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현재 USDJ와 JPY가 그러니까 엔달러죠. 엔달러가 네. 150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장 초반까지 149 레벨로 움직이다가 현재 15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는 측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켓 워치 화면을 좀 보면서 네. 달러 인덱스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현재 0.12% 오르면서 103.5 정도 지나가고 있는 네, 상당히 강세를 상황입니다. 보여주고 있군요. 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또 올라서 달러 인덱스가 그러네요. 103까지 왔네요. 최근에 뭐 일본 여행을 또 이제 장려하는 분위기가 네. 일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좀 흘러나오는 분위기인 게 엔이 싸지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기가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너무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행 그 여객수가 성수기에만 몰리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운 여름에 여름 휴가 때 일본 안 갑니다. 일본 굳이 안 가고 일본 뭐 사실 1박 2일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비행기 1시간 반만 타면 되니.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움직이면 다들 뭐 이제는 일본의 특산품이 무슨 뭐 먹을 것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명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올 정도로 환율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149.97 지나가고 있고요. 150엔을 깰지 어쩔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외신에서는 오늘 나왔던 지표도 지표고 여러 가지 뭐 낮 시간에는 이제 TSMC라든지 네. 그리고 장 들어서서부터는 이제 엔비디아가 140달러 선을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집중하면서 계속 찾지만 오늘 저녁은 다시 중동으로 맞습니다. 다시 이제 눈길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부가 하마스죠.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지도자인 신와르가 사망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하마스의 지도자인 신와르가 죽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WSJ 기사 말고요. 로이터를 혹시 보실 수가 있으면은 봐주시면은 로이터에서는 현재 DNA가 확인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속보들이 몇 분 전에 네. 나왔었는데 네. 그것이 확실시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특히 로이터에서는 신와르의 사망이 오피셜로 확인이 될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하산 나스랄라의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하마스와는 최근에는 물론 팔레스타인과는 계속해서 이제 붙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네. 분쟁을 겪어왔었지만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과 주로 이제 교전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신와르의 죽음이 새로운 이란과 레바논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근에 뭐 지금 뭐 유엔에 있는 기지를 네. 이스라엘이 타격을 해서 유엔 평화 유지군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유엔하고도 이스라엘이 싸울 뻔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네. 아무쪼록 지금 사망자가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학교를 타격해서 15명의 이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과 동시에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인 신와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checking body for DNA match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신을 통해서 DNA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네. 19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안 나온 오피셜로 것 나온 같습니다. 거는 없는 걸로. 네, 그냥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기사 정도만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100%다라는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가자지구에서 그래서 최소 28명의 사망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권다영 앵커께서는 HTS를 통해서 네. 속보를 굉장히 빠르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를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요. 네. 자, 메타가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 0.5% 5%? 가까이까지 따라 올라왔는데 네. 어떤 뉴스가 있었는고 하니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회사의 직접적인 상황이 무언가 바뀐 것은 없고요. 조금 색다른 뉴스가 하나 들어와서 봤습니다. 뭐냐면 메타가 할리우드의 블룸하우스라는 영화사와 제너러티브 AI 무비 관련된 그러니까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 모델과 관련해서 블룸하우스라는 제작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네.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블룸하우스가 뭐하는 제작사인가 해서 봤더니 네. 혹시 영화 더 퍼지라고 아세요? 더 퍼즐 그게 뭐예요? 이게 영화가 스포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만 얘기해드리자면 네. 이제 미국인들에게 네. 단 하루에 공식적인 살인 면허날을 어머. 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공포 영화예요. 어머, 이 잔인한데요? 블룸하우스는 공포 영화 전문 네. 제작사인데 네, 네. 이 더 퍼즈라는 영화를 만든 블룸하우스, 겟 아웃은 혹시 아세요? 아, 겟아웃은 압니다. 두 개를 만든 회사가 같은 아. 제작사인데 공포 영화 전문 제작사죠. 네. 여기와 이제 메타가 이제 새로운 제너러티브 AI 비디오 모델을 통해서 네. 뭔가를 해보려고 테스트를 하기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뉴스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네. 더 공포 퍼즈 영화 지금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지금 좀 제가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봐요, 여러분. 저도 못 봐요. 저는 진짜 겟아웃도 그렇게 재밌다 했는데 전 진짜 못 봐서 안 봤습니다. 그렇군요. 전 그런 거 못 봐서 저 피 나오고 못 봅니다. 네, 역시 굉장히 순수한 우리 권 앵커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현재 메타가 관련된 소식을 통해서 메타가 갖고 있는 이 AI 성능이 네. 자기들 스스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최근에 메타 하고 있죠. 커넥트 2024에서 네. 공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디오 생성형 AI 모델 음흠. 이것들이 과연 영화를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할지 네. 이 여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정말 이 방송 영화 업계가 네. 이런 생성형 뭔가 비디오가 생기면 무서워질 것 잘못하면 같아요. 손가락 빨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 PD님의 제 목소리가 저희는 들리잖아요. 네. 이 껄껄 웃음소리가 왜 저는 슬퍼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열심히 배차게. 철야로 열심히. 심야로 미국장을 전해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 맞습니다. 네, 뭐, 블루오션을 저희가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웃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네. 지금 뭐 오늘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어딘고 하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현재 270%의 오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 섹터는 경기 방어주 섹터고요. 어? 패키지드 푸드라고 돼 있어서 네. 이 어딘지 아세요라고 제가 봤더니 네, 모른다고 모르- 하셔갖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커피 회사입니다. 누지. 커피 관련된 회사인데요. 네.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 오늘 커피 기업이 커피 업체가 270%가 왜 이렇게 왜? 봤더니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CEO 분께서 중국계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미국에서만 사무실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스페셜티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라고 해요. 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사업 확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누지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1.28달러. 네. 오늘 260%에서 270%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작은 그런 종목이긴 네. 하지만 워낙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저 이런 의미에서 DJT 오늘 또 봐도 됩니까? 좋습니다. 네, DJT. 저희가 지금 트럼프 이야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DJT가 지금 6%가량 빠지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무슨 일인지 역시나 사실 기업과 관련된 뉴스는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워낙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워낙 변동성을 보여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붙었다가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베팅 사이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건지 한번 열어볼까요? 뭘 봐야 하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더 이상 뉴스로 찾기에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결의 뉴스와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거든요. 뭐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폴리마켓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요. 네. 폴리마켓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이 화면만 읽자면 이 표심은 어머나. 트럼프의 당선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에
숫자로 읽힐 정도로 어머나. 62대 38까지 네. 지금 벌어진 채 현재 폴리마켓이 뭐랄까요, 지지율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해리스의 폭스뉴스 인터뷰 때문일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6시쯤에 음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생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생방송이라고 예정이, 이야기가 네. 되는 듯 했으나 편집이 안 된 녹화본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참고로 이제 트럼프가 엊그저께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스트리밍을 하겠다. 해버렸잖아요. 네. 완전 생방송이어서 앵커와 설전을 하는 모습이 다 나갔죠. 정말 고스란히 네. 내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폭스뉴스의 앵커와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조금 불리했던 그런 인터뷰였다.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것이 폭스가 함정을 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오해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 인터뷰상에서 좀 나온 걸로 확인이 네. 되고 있고 특히 지금 보시면은 NBC 그룹 그러니까 지금 CNBC 같은 경우는 네. NBC 산하에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NBC가 이제 민주당의 친화적인 걸로 사실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이 제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이든의 거리두기를 해리스가 시도를 했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의 뭐 버전 2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고요. 자, 제가 기억하는 것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폭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음흠. 과연 미국이 현재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네. 했는데 79%가 그렇지 않다, 이제 오프 트랙했다라는 반응을 한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네. 해리스에게 폭스의 기자 앵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된 거 같냐?라고 했더니 해리스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사실 합니다. 네. 그래서 폭스 기자가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I don't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서로 못 알아듣는 상황이 한 1, 2분 정도 지속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폭스 기자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현재 지금 집권하고 있는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이미 3년 반을 해왔는데 트럼프가 잘못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그런 설전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리스 30분간의 인터뷰였네요. 예, 그 정도인데 네. 몇 차례 있었어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인터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투심이 어디로 가느냐는 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귀걸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그 인터컴으로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네.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됐던 네. 그 귀걸이 또 한 번 착용을 하고 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트위터상에서는 또 저거를 또 하고 어떻게 할 왔다. 수가 있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뿐만 아니라 이제 발언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보여줬던 약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발언들과 겹쳐지면서 어제 폭스와 인터뷰는 좀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뉴스가 뭐 공식 여론조사 업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은 62%까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라가 있는 그런 이 상황이다. 숫자가 나올지는 약간 당황했네요. 네, 6자가 나왔습니다. 네, 6자가 나왔네요. 네. 트럼프 쪽으로 좀 몰려가는 그런 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점에서 지금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0.5%까지 오르고 있고 러셀 2000이 빠집니다. 확실히 이제 대형주들이 다시금 올라주니까 이 소형주 단의 러셀 2000은 살짝 조정받으면서 지수가 0.5%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다시금
3.6%까지 상승폭을 키워내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브로드컴도 4%대 상승, AMD도 상승폭 줄여내지 않습니다. 1%까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3%대 강세 계속해서 초록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상승폭 조금 줄여냈습니다만 그래도 1%의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델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가 2.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까지 모두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 위주의 상승이 다시금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쌓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함을 감사합니다. 느끼고요. 자,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핀비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75%의 투자자분들이 향후 5분 이후에는 계속해서 불마켓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 섹터별로 보면요. 테크놀로지 섹터가 그러니까 기술주가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파이낸셜이 0.5%, 에너지가 0.1%, 원자재가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이 이 중국의 영향이겠죠. 그렇죠. 부동산 섹터가 지금 함께 보시면 0.8%가량 빠지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뭐 조금 전에 일라이릴리와 그다음에 암젠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까지 이야기가 오늘 번스타인이 칭찬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0.34% 빠진 채 거래가 되는 모습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이자 같은 종목들이 1%장 빠져서 그런가 봐요. 자, 현재 시간 4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3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4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4부에서도 많은 댓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